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주요 뉴스를 살펴보고 알트코인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레이스케일의 물량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이 11번째 거래 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6억 4,900만 달러 유출된 게 아니고 거래량이 이 정도입니다. 거래량이. 자, 그런데 블랙록은 4억 8천만 달러, 피델리티는 3억 3,300만, 간격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의 전체 거래량을 보면 그레이스케일의 GBTC가 블랙록의 거의 3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2배도 아니고 간격이 막 좁혀지고 있어요. 이건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었죠. 그레이스케일 물량은 한계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빠져나갈 수는 없잖아요. 오늘 거래 물량 중 유출된 물량은 2억 5,500만 달러. 와, 아직까지는 무슨 5억 달러가 기본이었는데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죠. 이러한 모습이 코인의 가격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도 한 수 거들고 있습니다. GBTC의 유출 물량은 이제는 꺾였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하방 압력은 이제는 제한적이다. 최악의 상황은 이제 behind us. 우리 뒤에 벌써 지났다. 과거다. 아니, 이 사람이 무슨 꿍꿍이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비트코인의 대부분의 ETF의 실무를 담당하는 AP를 JP모건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찬물을 끼얹을 수는 없겠죠. 레리 핑크한테 전화를 한 통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이게 다가 아니고 미국 정부가 1억 1,800만 달러 어치의 비트코인을 매도를 치겠다라는 발표를 며칠 전에 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물량 때문에 지금 살짝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코인 시장인데, 아니 거기에다가 이것도 미국 정부에서까지 하방 압력을 좀 주겠다, 이러한 내용인데요. 이것 때문에 어제 그제 살짝 시장이 긴장을 하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레이스케일에 60만 개가 넘는 그런 물량을 지금 받아내고 있습니다. 뭐 그런데 1억 달러 조금 넘는 물량, 이건 뭐 간지러운 물량이다, 이 정도는 땅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 우습죠 이 정도는.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이 비트코인 매도를 하겠다는 이런 계획은 지속적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어느 정도 풀어냈고 올해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탁탁탁 수익 실현을 해가면서 조절을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건 뭐 그다지 충격적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셀시우스도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어제 10억 달러 정도 규모의 이더리움을 거래소로 보냈습니다. 매도를 치려고 44만 3천 개가 넘는 이더리움인데, 야, 이렇게나 많은 물량을 왜 피해자들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피해자들한테는 코인으로 주기로 했는데, 그렇다면 이 파산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용이 있겠죠. 변호사들 비용도 어마어마할 테고, 또 전문가들 불러서 컨설팅도 하고 등록도 하고 이리저리 자금을 옮기고 밀린 돈도 갚아줘야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FTX가 먼저 보여줬기 때문에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구나, 파산 처리 마지막 단계에서 코인 팔아서 비용 처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걸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2022년에 그 어마무시했던 중앙화 거래소들의 그 부정행위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다 까발려지고 깔끔하게 정화되고 이제는 새 출발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지갑 주소들도 다 공개해서 지급 준비금이 충분한지 고객들이 파악할 수도 있게 되었고, 그리고 또 제도적인 투자 환경이 조성되고 있잖아요. ETF를 통해서 이제는 투명하고 건강한 코인 투자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셀시우스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2월 중순 정도부터 시작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한국에 계신 분들께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걸 대행해주는 거래소가 있어야 되는데 한국 거래소들과 미리 조율이 안 된다면 우편으로 보상이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직접 달러로 된 체크, 수표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추후 발표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는 재미있는 해프닝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비트와이즈. 비트와이즈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발행하고 있는 자산 운용사입니다. 자, 그런데 비트와이즈가 본인들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를 탁 이렇게 공개를 해버립니다. 뭐 공개 안 해도 다 알아서 찾아버리니까 온체인에다 나와 있잖아요. 알켐이라는 이런 온체인 추적 회사들이 다 막 이걸 합쳐서 여기는 그레이스케일 지갑 주소, 이거는 블랙록 지갑 주소 이렇게 찾아내고 있으니까 알아서 미리 이렇게 공개를 해버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투명하다. 그리고 비트와이즈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개발 생태계의 후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ETF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수익의 5%를 앞으로 10년간 기부를 하기로 그런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지갑 주소까지 공개를 하니까 너무 좋죠.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고 이런 지갑 주소를 공개해 버리니까 뭘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 지갑 주소로 비트코인을 보내버립니다. 도네이션 뭐 어마어마한 금액이 아니고 뭐 6천 사토시 몇천 원 이걸 막 보내요. 장난으로 보내는 겁니다. 기존 금융을 연매겨버리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비트코인 ETF라면 실물 비트코인과 1대1로 정확하게 패깅이 되어야 합니다. 1대1로 맞춰져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 비트코인보다 많은 물량을 지금 그 지갑 주소에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막 도네이션을 보내고 인스크립션, 이거는 비트코인 위에서 NFT를 만드는 막 그런 거 요즘 유행하잖아요. 그걸 막 보내버리고 있습니다. 개구리도 보내고 강아지도 보내고 막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지갑을 열어보니까 이 안에 실제 ETF와 금액이 맞지도 않고 이 안에 개구리도 들어있고 강아지도 들어있고 난리가 아닙니다. 이걸 그러면 SEC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멘붕이 오고 있습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기존 금융이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나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큰 그릇이다. 담을 수가 없다. 기존 체제에서 담을 수가 없는 그런 미래적인 그런 모델이다 보니까 이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 80년 전에 만든 법을 가지고 이 코인은 증권이네 아니네를 논하고 있고 기존 금융에서 그 잣대로 고무줄 같은 잣대로 지금 이 미래 혁명을 혁신을 자로재면서 기준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의 방향 어떻게 정해 나가야 할까? 지금의 이 틀, 규제의 틀 도전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알트코인 사이클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비트코인도 있고 이더리움도 있고 여러 알트코인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지 않고 알트에 투자를 할까? 이유는 간단하죠. 알트에 투자를 하면 더 높은 수익을 올려줄 것 같으니까. 비트코인은 너무 무겁잖아요.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언제 돈을 버나 뭐 올라봐야 뭐 두세 배? 에이 10배 100배 올라야지. 그런 마음에 많은 분들이 알트코인에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코인 사이클이라는 게 있죠. 대략 4년 주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뭐 지난 4년 또는 8년을 돌아봤을 때 알트보다는 비트코인이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전체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걸 증명해 보여주는 게 비트코인 도미넌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 뭐 알트 도미넌스가 더 높을 때가 많은데 그런데 알트 같은 경우는 생겼다 없어지고 물갈이를 계속하니까 전체 코인 몇 개를 이렇게 상위 100개를 모은다고 해도 비트코인만 못합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매우 중요합니다. 저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건 판테라 캐피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리서치 자료입니다.
하얀 색깔 라인은 전체 코인 시장의 시총이고요. 노란 색깔 라인은 알트코인 시장의 비중입니다. 전체 코인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나?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반대일 수 있겠죠. 상승장의 시작을 전체 코인 시장이 바닥을 찍었을 때 그때부터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간주를 하는데요. 그때부터 1단계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반대가 될 수 있겠죠. 상승장을 전체 코인이 바닥을 찍었을 때 그때부터 해서 1단계, 2단계로 나누고 있는데요. 1단계는 비트코인만 달려가는 그런 구간입니다. 이때는 알트코인은 별 재미없이 등락폭은 있지만 거의 횡보하는 수준이고 미친 듯이 알트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 이때를 2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단계에서는 비트가 더 좋은 선택일까요? 아니면 알트가 더 좋은 선택일까요? 당연히 비트가 더 낫겠죠. 지속적으로 회복하면서 상승을 하니까. 하지만 알트는 모두가 횡보하는 건 아니고 특정 알트는 뭐 좋은 프로젝트는 올라갑니다. 하지만 묻지마 상승은 이때부터다. 근데 이때가 2017년부터 시작입니다. 자, 그 다음 사이클 2018년 말에 비트코인이 최저점을 찍었을 때 이때부터 비트코인이 회복을 하면서 상승으로 이어갑니다. 하지만 알트는 추가 하락 횡보. 알트의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비중이 줄었다. 비트코인만큼 못 올랐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올랐다. 점유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트가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하는 이 구간은 2021년 초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2단계가 1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너무 짧아요. 그렇다면 알트에 접근하려면 굉장히 조심해서 전략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비트코인이 이 구간에서는 훨씬 더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22년 말에 코인 시장이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이때부터 저점 찍고 1단계 시작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쯤 와 있습니다. 2024년 초반. 만약에 과거의 패턴이 똑같이 반복된다면 그렇다면 본격적인 알트의 시간은 2025년 초부터? 이거는 그렇다면 너무 힘 빠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모든 프로젝트가 이렇게 횡보 하락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좋은 프로젝트는 벌써 지금 달리고 있기도 합니다. 작년에 막 어마어마하게 오른 코인들도 있고 2024년에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코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묻지마 상승은 뭐 언제가 될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기다려야 된다. 이건 과거의 패턴을 보면 알 수 있죠. 이걸 수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년부터 18년까지의 상승장 1단계에서는 비트코인이 6배 오를 때 알트는 4배 올랐습니다. 하지만 2단계에서는 비트코인이 18배 오르는 동안 알트는 239배가 올랐습니다. 와, 이러니까 알트에 투자를 하는 거겠죠. 자, 2018년부터 2021년 상승장, 많은 분들이 함께했던 그 상승장에서는 1단계에서는 비트코인 11배 오를 동안 알트는 5배만 올랐고 2단계에서 비트코인 2배 오르는 동안 알트는 7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2년 말부터 시작한 1단계 지금까지 3배 정도 비트코인이 올랐는데요. 알트코인은 2배가량 올랐습니다. 자, 2단계. 이때 알트에 더 무게를 실어주면 더 좋겠죠. 만약에 역사가 똑같이 반복된다면. 그런데 이 2단계가 몇 월 며칠 날 시작한다.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이런 기록들을 보시고 참고하셔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알트코인이 무지막지하게 오르는 구간이 있는데 이유 없이 오르진 않습니다. 뭔가 시장을 자극할 만한 결과물을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펌핑을 해주든가 아니면 달콤한 약속을 해준다면 지금은 이렇게 계획만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되면 엄청나겠는데 하면서 사람들이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런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물론 묻지마 상승이 있을 때는 뭐 남들 오르니까 따라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뭔가 준비를 하다가 대부분 하락장에 열심히 준비를 하고 개발을 하고 그리고 상승장에 결과물을 내놓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상승장이나 하락장에 개발을 하고 준비를 했다면 돈을 받아서 그걸로 직원들 월급을 줘가면서 준비를 하는 기간이 있겠죠. 블록체인 펀딩, 이 VC 펀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자를 받아서 열심히 개발을 했습니다. 하락장에 꾸준히 개발만을 해오다가 그 결과물을 이때부터 내놨겠죠. 상승장에 들어서면서 2020년 후반부부터
턱턱 디파이가 어쩌고 저쩌고 우리는 NFT야 메타버스 이러면서 사람들을 뜨겁게 자극을 했습니다. 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게 할 수 있다. 그런 결과물이 2021년에 꽃을 피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뜨거워지니까 또 VC가 펀딩을 막 하면서 그 다음 프로젝트를 준비하기 시작을 하겠죠. 그런 투자가 이때 또 이루어졌습니다. 2021년에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졌고 2022년 하락장에 열심히 개발을 했겠죠. 그러한 결과물은 언제 보여지게 될까요? 하락장에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2023년 말에 너도 나도 조금씩 뭔가를 론칭을 하고 에어드랍을 해가면서 자, 우리 이제 출발한다. 개봉박두 하면서 뭔가 막 꿈틀꿈틀. 자, 2024년에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가 새롭게 론칭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어마어마한 자금을 퍼부어서 개발을 했는데 뭔가 결과물을 보여줘야 되겠죠. 새롭게 선보이는 프로젝트가 아주 많이 있을 텐데 이렇게 새롭게 선보이는 프로젝트들은 대개 에어드랍을 해줍니다. 에어드랍을 왜 해주는 걸까요? 에어드랍이란 공짜로 코인을 나눠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생태계 확보를 위해서 많은 참여자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공짜로 코인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아무나 나눠주면 코인 받고 그냥 버려버립니다. 바로 팔아버리든가. 그런데 그 생태계 안에서 어떤 활동을 한다든지 스테이킹을 한다든지 이 코인을 던지지 않고 꼭 붙들고 함께 커뮤니티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함께 성장해 나갈 그럴 사용자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한테 공짜로 코인을 주는 겁니다. 참고로 비투시와의 코인 교실에서 에어드랍 받기 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잠깐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프로젝트가 새롭게 론칭될 프로젝트가 있다면 미리 가서 좀 사용을 해보신다든지 스테이킹을 통해서 공짜로 코인을 받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알트코인의 전략적인 접근 여기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모두가 잘 준비하셔서 큰 결실을 맺는 우리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